동준아,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번 다시 우리 볼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나래 씨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나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직 너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구나. 나래 씨, 제가 설명할까요? 아버님, 그날은 정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오래 관리해온 고객님이신데 직원 실수로 고객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저희 샵에서 더 이상 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상황이었고. 동준아, 나에겐 이 아가씨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내가 직접 선택해라.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저 없을 때 몰래 찾아오셔서 제 일에 대해 엿듣고 연락도 없이 오시고 그러시면 제 생활이 없잖아요. 오늘은 겉보기에는 참하고 예의 바르며 호감을 주는 예비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녀의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되며 갈등이 생긴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올해 70의 천재명 그리고 제 아내 최영숙입니다. 우리 둘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구멍가게나 방앗간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아내는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살림을 돕고 청소를 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힘든 생활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법을 먼저 배웠죠.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힘들었던 시절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매처럼 친구처럼 함께 웃고 울며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20살이 될 즈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했고 그 길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작은 집을 마련했지만 지하달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저희 오랜 꿈이자 희망이었던 부동산에 조심스럽게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도 반신반의하며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그저 지금은 무모하게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촉이 적중하면서 저희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작은 땅과 소형 건물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하철 노선이 그 주변으로 새로 들어서면서 큰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개발과 지하철 유치 소식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벌어들인 수익은 차츰 제 자산이 되었고 이름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 땅들을 찾아내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그저 발품이 돈을 번다는 말을 믿고 낮에는 현장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경비 일을 하며 부동산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응원하며 식당 일을 하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덕에 우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우리 이야기는 부동산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가난을 경험한 터라 저희의 마음속엔 늘 과거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매달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이 아이들이 느끼지 않도록 작게나마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단순히 물품을 후원하고 작은 재정적 지원을 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차츰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20살이 되어 사회에 나서는 아이들에겐 살 곳을 구할 수 있도록 작은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실생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조용히 뒤에서 이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부동산 하면 강남과 강서 일대에선 저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소박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꿈과 희망이 되고 또 저희가 가졌던 작은 성공이 좋은 영향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 함께한 아내와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 보니 저와 아내는 아들 동준이를 바르고 든든하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저희 부부의 바람이라면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반듯한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준이는 제가 바라던 대로 성실하고 속 깊은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해외 유학까지 마친 동준이가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함께 부동산 일을 하며 가업을 잇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준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파락군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길이었지만 제 어릴 적 꿈이 커가듯이 아들의 꿈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흔쾌히 응원하기로 했죠. 어쩌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준이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 자리 잡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차려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그는 아버지가 일군 재산에 기대기보다는 제 힘으로 부와 명예를 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들은 늘 저희 재산을 탐내지 않고 그것이 본인의 것이라 여긴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그 굳센 마음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식이 둘 이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야 늘 있었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바람이라면 동준이가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저도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내는 날이 오는 것이죠. 아내와 저는 종종 함께 꿈을 얘기했습니다. 소중한 아들과 손주가 있는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손주들에게 다정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주는 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저희 부부도 손자, 손녀를 위해 새롭게 배운다며 세상을 더 넓게 여행하는 기쁨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삶의 여정은 천천히 이어가되 조금 더 겸손히 그리고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아들내외와 함께 말이죠. 그날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 며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기에 아내와 저는 다소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이렇듯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를 만났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식당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곧 아들과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고운 인상과 단정한 옷차림이 돋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테이블에 앉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준이 아버지 전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준이 엄마 최영숙입니다. 아가씨도 허리를 약간 숙이며 단정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동준 씨 여자친구 김나래입니다. 아내와 저는 미소를 띠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동준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 참 많이 놀랐어요. 결혼하라고 해도 늘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손사래만 치더니 나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나래 씨는 밝은 표정으로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작게나마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게 재밌었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쁨을 느꼈거든요. 그걸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직업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사람 상대하려면 힘들진 않아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신경 쓸 일이 많지만 많은 분들의 피부 상태를 관리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흔한 경험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나래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저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슬며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셨네요. 동준이가 늘 실속 있고 바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인상이 참 밝고 좋아요. 우리 아들 언제 이런 분과 교제를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나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동준이를 한번 쳐다보고 답했습니다. 사실 동준 씨와는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동준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나래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의 일원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단정하고 조화로웠으며 이따금 위트 있는 말로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똑부러지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가씨구나.
나래 씨는 제가 던진 질문에도 잠시의 망설임 없이 답하며 자신감 있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이 느껴졌고 아들 동준이가 왜 이 아가씨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어느새 오래된 사이처럼 편안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나래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을 하며 슬쩍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만난 아가씨 어땠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던데요. 잘 웃고 대화도 유쾌하고요. 근데 결국 함께 살 사람은 우리 동준이잖아요. 동준이가 마음에 든다고 데려온 만큼 그 둘만 좋으면 된 거죠. 아내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아가씨에 대해 꺼림칙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져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지 그랬어? 나는 아무리 봐도 어딘가 찜찜해. 아내는 한숨을 쉬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몇십 년을 같이 산 우리 부부 속도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은데 하루 본 아가씨를 어찌 알겠어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서도 속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준이는 성격이 느긋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데다 연애라는 것도 거의 안 해본 아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 동준이가 남들처럼 여자친구 얘기를 자주 하거나 누굴 만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격이었다면 모를까. 동준이는 여자에 대해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으니 이번 만남을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우리 동준이를 보면 여자에 대해서 뭘 아나 싶어. 너무 깊게 빠져서 허우적대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조용하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동준이가 워낙 바른 길만 걸어오느라 이런 일에 서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도 많이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둘이 잘 맞는지 아닌지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가씨가 매끄럽고 친절한 말을 잘 이어나가면서도 왠지 모를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동준이와 그 아가씨 사이에 진실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상황을 맞추려는 겉모습일 뿐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꺼림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동준이의 삶에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혹여라도 우리 아들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 힘든 길을 걷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믿고 따르는 지인 중 오래된 친구이자 부동산 사업을 함께했던 동료인 이 사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장은 저희 오랜 친구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외적으로도 잘 가꾸며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재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장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무슨 부탁이길래 오라버니가 나한테까지 부탁을 해요. 말해봐요. 동준이가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있는데 영 찜찜하단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그 아가씨가 피부관리샵을 한다고 하니 우리 아내랑 당신이 같이 손님으로 한번 들어가서 좀 살펴봐 주겠나? 아, 그래서 나보고 미리 탐색을 하라는 거군요. 좋지. 오랜만에 언니랑 데이트도 하고 그 관리샵을 한번 들여다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맡겨봐요. 며칠 후 원장이 없는 날을 맞춰 이 사장은 저희 아내와 나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래 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을 찾았습니다. 예약 시간에 방문한 이 사장과 아내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관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이 사장은 기다리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럽게 보이는 관리 도구들, 겉모습만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직원들이 속닥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예약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휴, 원장님 샵을 왜 이렇게 자주 비우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 일을 떠넘기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원장님은 손님들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고 뒤에서는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저번에도 클레임 들어왔는데 원장님이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갔잖아. 맞아. 게다가 원장님은 VIP 손님들한테는 잘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손님들한테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우리한테 처리하라고만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절대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손님들은 모르는 거지. 오늘 예약도 봐. 처음 예약한 손님들이라 또 자리 비운 거. 아, 맞다. 얼마 전에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곧 결혼할 것 같다면서 샵 정리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샵 정리하는 거면 우리한테도 미리 얘기는 해주겠지. 다른데 면접이라도 보러 다녀야 하나? 그렇게 학교 선생이며 출신 좋은 학원 선생만 찾아다니며 선보더니 결국 유학까지 다녀온 선생 하나 물었네. 그러게 말이야. 자기 자식은 똘똘해야 한다고 선생들이 꽉 막혀서 답답해도 애가 똑똑할 거라나 뭐라나. 지 머리가 그렇게 비었는데 똑똑한 남편 만난다고 자기 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웃기지 않아? 아내는 이사장과 눈을 마주쳤고 더 자세히 들으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입이 닳도록 찜찜하다고 한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챈 아내와 이사장은 확신했습니다. 김나래의 겉모습과 속내가 상당히 달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며 자부심을 갖고 샵을 운영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준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택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피부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 원장은 오늘 샵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챙길 것이 있다며 친구와 함께 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혹시라도 본인을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이곳을 쳐다보질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나래 씨는 관리실로는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물건을 찾으며 친구와 하는 얘기가 어렴풋 들려왔습니다. 야, 나 얼마 전에 동준 씨 부모님 뵙고 왔잖아. 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뭔가 여유 있어 보이긴 했는데 진짜 잘 사는 집 맞더라? 동준 씨 부모님 식당 앞까지 기사분이 태워다 주시던데. 나 이러다 진짜 부잣집 며느리 되는 거 아니야? 참나, 부잣집에서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다고.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런 남자를 물어온 거야? 제주는 무슨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해벌레 하던데 뭘. 아, 빨리 동준 씨네 집도 가보고 싶다. 예전에 방 사진 보여줬을 때 봤는데 방이 뭐 거의 거실만 하더라니까. 진짜? 부럽네. 그럼 너 진짜 일 그만두고 내조할 생각 있는 거야? 완전. 나도 기사 태워주는 차 타고 쇼핑도 다니고 나름 며느리 노릇 기깔나게 잘할 자신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너 마음에 들어 하신대? 당연하지. 그날 흰색 원피스에 화장도 연하게 하고 가니까 내가 봐도 며느리 프리패스였어. 하, 오늘처럼 입고 나갔으면 다 뒤집어졌겠다. 안쪽에서 아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나래 씨는 친구와 깔깔거리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모습이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김나래의 모습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속 찜찜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본인 돈도 아닌 것을 본인의 돈이 될 것처럼 우쭐대며 말한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준이 성격상 집을 해줘도 차를 해줘도 받지도 않을 텐데 그 실체를 알고도 동준이와 결혼을 하려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 나래 씨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그저 제 오해이길 바라면서도 눈앞에 찜찜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근처에서 그녀의 행동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아침 샵 인근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래 씨를 향한 작은 테스트라기보단 제 스스로가 지금 느끼는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폐지를 정리하시던 어르신께 다가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폐지를 정리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식사와 금전적인 부분으로 충분한 보상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나래 씨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 샵 근처에서 폐지를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그날 저는 약속한 시간에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 멀리서 나래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통화 중인지 전화기에 집중한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의 동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래 씨가 샵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바로 샵 근처에서 폐지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래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께 도움을 드리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래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마저 마신 후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컵을 쇼핑백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무심히 그쪽으로 커피컵이 담긴 쇼핑백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치우시는 김에 이것도 좀 치우세요. 한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내심 제가 잘못 본 것이길, 어쩌면 어르신과 친분이 있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나래 씨의 말투와 태도에는 따뜻함도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부탁하는 듯한 목소리조차 없이 그저 어르신을 무시하듯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잠시 후 나래 씨는 할머니에게 아무런 미안함도 감사함도 없이 샵으로 무심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당황한 얼굴로 쇼핑백을 주워들었고 폐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혀 자꾸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아내가 겪어야 했던 그 참담한 무시와 외면이 떠오르며 지금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급히 어르신께 다가가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걸렸던 나래 씨에 대한 불안감이 그날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뒷정리를 도와드리고 나래 씨의 샵으로 들어서려던 차, 나래 씨가 직원에게 정강이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VIP 한 명 놓쳤잖아.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찾아가서. 찾아간다고 뭐가 달라져? 네가 놓친 VIP가 얼마인지는 알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래 씨가 직원 어깨를 잡고 흔들며 얼마짜리 돈인데 그걸 놓치냐며 소리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어쩌면 마음 약한 아내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다행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 말대로 둘이서만 좋으면 된 거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남의 가게를 전전하며 일할 때 물건을 옮기다 망가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밀치며 소리치던 주인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이 세상에 숨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본인과의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하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들어가 넘어져 있는 직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서 이런 대우 받지 말고 당장 저랑 나갑시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당장 일할 곳이 없어서요. 일할 곳이 없긴 왜 없어요. 그 일할 곳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아까운 눈물 흘리지 말고 나오세요. 아버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실은 아내가 이곳에 왔다가 나래 씨가 하는 얘기도 들었고 이번 일도 보니 우리 동준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군요. 직원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나래 씨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라고 들을 이유도 죄송하다고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군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직원을 데리고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직원을 데리고 차를 타는 그 순간까지 악어의 눈물을 하며 연신 죄송하다며 오해라며 따라왔습니다.
저와 직원 둘이 조용한 식당에 들어가 직원의 식사를 먼저 챙겼습니다.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아무런 경력도 없는 절 써주신 게 사장님이신데 이곳을 나가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요, 인간의 도리는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으니 사장에 대한 미안함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간 저런 수모를 참아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밥 다 먹으면 저와 같이 병원에 가요. 다리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 가서 치료 먼저 받고 일자리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걱정 말고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요. 푹 쉬어요. 라며 다독여 주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며 제가 어렸을 적 겪었던 수모와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이사장과 관리를 받으러 가보라고 했을 때 싫다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듣고 본 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이라며 며느리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인 건 아닌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그 아가씨도 함께였습니다. 동준아,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번 다시 우리 볼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나래 씨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나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너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구나. 나래 씨, 제가 설명할까요? 나래 씨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그날은 정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오래 관리해온 고객님이신데 직원 실수로 고객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저희 샵에서 더 이상 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상황이었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동준아, 나에겐 이 아가씨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며느리로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내가 직접 선택해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도 말을 보탰습니다. 동준아, 엄마도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이고 엄마도 저 아가씨와는 가족이 될 수 없다. 나래 씨는 울먹이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 일에 대해 엿듣고 연락도 없이 오시고 그러시면 제 생활이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나래 씨의 본 모습이고 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 누군가를 보더라도 함부로 물건을 던지지 않아요. 이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나래 씨는 저를 노려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준이는 나래 씨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곧 나래 씨와의 인연을 정리했고 본인의 마음을 다잡으며 일에 전념했습니다. 며칠 후 나래 씨가 운영하던 샵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었고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직원 도희 씨는 바른 성품을 높이 평가받아 이사장님 곁에서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언젠가 정말로 마음 깊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이해할 날이 오겠죠. 오늘도 아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무심코 떠오르는 걱정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구독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